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 여론이 61.2, 찬성이 33.1로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8.15 사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정 여론이 큰데 국민 여론도 사면을 촉구할 때 반영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유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좀 세게 비판을 받았죠. 그 뒤로 그런 표현은 안 쓰는데 이제 오늘 아침 발언을 들여다보면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지향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취재의 달인 장윤선 기자. 옛날에 개콘의 달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18년간 취재만 열심히 해왔던 취재의 달인 오보 장윤선 기자. 뭐 네, 오보.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최근에 어디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나름 취재를 해보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가석방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 뭐 그렇게 하던데 그런 혹시 취재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오보를 얘기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제는 뭐 댁으로 좀 돌아가셔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몇십 년을 그렇게 감옥에 있도록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 8.15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핀다는 측면에는 여야 고르게 좀 사면을 정치인들 사면을 좀 해보겠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전히 국민들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한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대를 무릅쓰고 사면을 단행했을 때 이것을 통합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재벌 총수를 사면하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재벌 총수를 풀어준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뭐 국민들의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냐라는 반론이나 비판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뭐 좀 궁금하고요. 그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어젠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층이 20, 30대 청년 계층인데 20, 30대 청년 계층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감세 정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벌이나 뭐 대기업이나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과 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은 여전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면 같은 중요한 문제 그리고 국가 정책을 여론에 따라서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하는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이제 방점을 찍었고 사실은 사면이라는 게 고도의 통치행위인데 그다음에 이런 점들이 저는 이제 좀 이번에 생계형 사면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지금 새 정부 2달 만에 닥친 게 경제 위기와 함께 글로벌 위기도 함께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부 출범한 지 2달 만에 이렇게 뭐 이중유의 위기가 두 개가 함께 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통합형 사면 필요하다. 그래서 재계 총수들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글로벌 무대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그다음에 양 반대 진영까지 좀 포용하는 예. 그 좀 폭넓은 사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하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다면 저는 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치행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는 대통령의 판단과 그다음에 국정운영 동력 확보 차원이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통합 차원의 사면 얘기를 하셨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도 사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까지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정경심 교수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은 조금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그 결단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사면을 할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폭넓은 사면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충분히 대통령이 국난 극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 진영 블록으로 가지 말자. 조금 더 나은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하자. 이렇게 호소하면 조금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박준영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재용 뭐 삼성 부회장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만은 현재 이제 사면이 기정사실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면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편 사면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잖아요. 적대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사면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면은 가장 적대적인 영역에 있었던 분은 저는 정경심 교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를 사면을 하면은 실제로 좀 지지율의 상승이라든가 야당의 공세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조국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라는 이런 적대적 의존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마움 이런 것들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다면 사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도 미워서 수사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게 잘못돼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미워서 수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현주 의원께서는 사면의 범위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뭐 찬반 양론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 일단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글쎄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을 하는 건 그냥 전 박지원 전 실장의 정말 전적인 개인적인 의견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던 중도층이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근데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이런 재판 과정 관련해서 과연 그 중도층의 여론이 지금쯤은 이제 사면해 주자가 될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정경심 교수까지 포함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살펴보면서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지요. 가장 큰 것으로 인적 개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최수영 컨설턴트 아까 비서실장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적 쇄신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는 저는 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MB 정부 때도 광우병 파동 겪고 난 다음에 실장 수석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6개월 만에 여름 휴가를 갔다 온 이른바 저도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비서실장과 수석 한 반 3분의 1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합니다. 물론 이제 인적 쇄신이 사실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국면도 전환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초기에 해버리면은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건 인적 쇄신이 조금 좀 시기상조라면은 대통령의 심적 쇄신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적 쇄신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좀 가고 그러면서 8.15 경축사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장 힘을 받는 거는 3.1절 경축사와 8.15 경축사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모든 관계자들이 다 집중을 합니다. 국가 어젠다도 낼 수 있고요. 그 모든 방향을 틀 수 있는 중요한 물꼬를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15 경축사의 이 시기를 저는 이렇게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8.15니까 외교, 안보 이런 쪽 메시지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결국 정치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잘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의 큰 방향 이를테면은 뭐 에너지를 에너지 믹스화한다든가 탈원전을 바꿔서 그다음에 한미동맹 강화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기조는 지금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의 가치에도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저는 이번 주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1절과 8.15 경축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5월에 취임했으니까 3.1절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일 텐데 취임사도 보면 그렇게 울림이 컸다는 평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지성주의가 오히려 논란이 되면서 사실 지성주의 논란으로 묻혀버렸는데 반지성주의냐 지성주의냐 이게 논쟁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제2의 취임사라고 표현한 것은 8.15는 대통령께서 한 3개월 국정을 한 100일간 운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과 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 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저는 8.15 경축사 나오려면 3주 남았는데 3주 사이에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이거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당장 해야 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인사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이제 또 어디서 더 어떤 이슈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우려와 불안 앞서 이제 오프닝 하실 때 아슬아슬 말씀하시는데 진짜 국민들이 이거 아슬아슬 정권 아니냐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되지 않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했던 검사 아시죠?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한번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거나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거나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좀 빨리 정리를 좀 하시라. 뭐 아직 우리 첫 번째 월급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더 이상의 인사 문제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이 계속 임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없는데 무슨 특별감찰관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세워서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주사 차원에서 빨리 이 특별감찰관을 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은 왜 아직도 임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와 관련된 재판이 계류 중인데 검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검찰총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낼 수 없다라거나 출석할 수 없다라거나 이렇게 재판을 해태하는 요인으로 쓰인다는 거에서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 재개를 한다고 했으니 그 문제는 좀 또 다른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겸유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빨리 검찰총장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8.15 경축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한미일이 한데 묶여서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 나토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일 간에 해결해야 되는 과거사 이슈가 여전히 있고 일본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저 박진 장관이 일본에 가서 당국자들을 만나고 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스텝을 또 빨리 밟다가 경우에 따라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사태 같은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 검찰총장 문제는 추천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됐으니까 네. 저는 지금 사람 찾고 있다고 보고요. 특별감찰관은 저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가 이제 합의가 네, 됐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국회가 원구성 한이 했으니까 이제 전 추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하고 싶어도 원구성이 안 되면은 감찰관을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국회 원구성이 됐으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좀 속도감을 낼 걸로 봅니다. 말 나온 김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물론 두 번이나 낙마를 했으니 참 조심스럽게 뽑아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역 수장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번 하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 찾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저는 어쨌든 이번에 좀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인사 같은 경우도 좀 탕평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한 기용들. 그러니까 뭐 저 정영종 질병관리청장 같은 이런 분들도 검토하고 이런 한번 좀 탕평 인사도 한번 저도 굉장히 그 감동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준영 교수 왜 웃으세요? 저도 정은경 그 본부장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민현주 의원 동의하세요? 아니, 저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민현주 의원님도 추천합니다. 민현주 의원님도 추천합니다. 아주 화목합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짚어볼 게 네. 국무총리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이 네.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참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이 이렇게 스타일이 안 나타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워낙 대통령이 세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오늘 어떤 칼럼에서도 총리가 안 보인다 글을 썼던데 민현주 의원 네. 사실 총리가 좀 이번 거제도 파업 같은 경우에도 좀 네. 총대를 메고 나서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국정 운영 관련해서 대통령이 다 온 화살을 다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께서는 도어 스태핑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거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자리가 전 도어 스태핑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됐을 텐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다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를 하는데 제대로 진짜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차원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담당하는 장관들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이슈를 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캠프 때부터 같이 활동했던 분이나 아니면 인연이 오래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내가 등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SNS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준비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 본격적으로 등판을 해서 판을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마지막 꼭지를 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국무총리가 좀 앞장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죽하면은 하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름 불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승수 총리라고 저도 아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 이름을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장형성님,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찰 출신으로 하지는 않겠죠. 네, 아이고 그러겠습니까. 중흥동 장구경님, 사람 찾다 임기 끝. 인사 문제를 처음에 좀 잘 못 풀어간 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꼬인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신 없으면은 그냥 경험치가 축적된 관료들이라든가 당에서 정치 오래 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적으로 본인을 좀 성찰하면서 국정 운영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한번 공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짚어봅시다. 설마 그러겠냐 싶은데 야당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한다. 뒤에 있다. 장윤선 기자, 그렇게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 정치권에 사실 그런 설은 많이 돌고 있죠. 누가 누구를 추천했다더라. 실제로 여사의 입김이 세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돌기는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현주 의원님이나 최수영 컨설턴트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저 인정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실제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권력 행사를 했을 때 이제 권력의 사적 남용의 위험을 저희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1호기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인사비서관이죠.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탑승했다는 것. 그런데 당시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들 2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인원들이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사적 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각사가 다 취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 도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여하튼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정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일각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예. 불경스러운 일이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설마 뭐 그러겠습니까? 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여론조사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짚어봤는데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는 마음 함께 느끼니까 답답합니다. 오늘 제작진이 선정한 오늘의 댓글 승리님, 시사 1분지에 출연하는 패널들 의견만 모아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주신 분 뽑아오셨네요. 그리고 김수견님, 국민들은 윤석열 운전기사가 모는 택시에 탔는데 내비게이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오늘 받아드립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금요일 배공개 시사 1분지 꾸몄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뵙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